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수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중국의 양해 개막과 또 1월 산업활동 동향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오전장 내내 혼조세를 유지하다가요. 지금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3.95포인트 상승하는 1619.07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1.58포인트 상승하는 509.5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현재 400억 원 넘는 타자세로 이틀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현재 706억 원가량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1,079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억 원, 41억 원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82억 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좀 전까지만 해도 1000계약 넘는 매수세를 유지해 왔으나 지금 현재는 886계약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익 거래는 매수 우위에 있고요. 비차익 거래는 매도 우위에 있지만 비차익 거래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17억 원가량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만이 소폭 오릅니다. 대형주 0.33%가량 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형주가 0.16% 하락하고 있고요. 소형주도 0.01%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른 업종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밀이 2.86%로 혼자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송장들은 0.92%가량 상승하고 현재 0.69%로 나와 있군요. 기계는 0.66%가량 상승합니다. 금융업, 전기가스업 모두 0.4%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통업도 0.3%, 종이목재도 0.39%가량, 제조업도 0.3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수창고가 0.13%, 현재는 0.1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서비스업과 철강금속, 비금속 모두 0.06%에서 0.0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도 0.06%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락폭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현재 0.26%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도 0.19%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0.54%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원자력 발전주 소수 기대에 따라 한국전력이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 현재 0.94%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신한지주가 외국계 투자자들의 연일 순매수에 힘입어 4흘째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도 오늘 0.71%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3.13%나 급등합니다. LG전자도 0.46% 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조정받습니다. 1.51% 밀리고 있고요. SK텔레콤도 0.58%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하이닉스가 2.33% 오르고 있는 가운데 LG디스플레이가 2.57%로 급등합니다. LG디스플레이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T는 현재 0.45%로 소폭 밀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 오늘 1.45%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LG도 0.31%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SK에너지는 0.45% 밀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1.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KTNG도 0.78% 오릅니다. NHN은 오늘 1.86%가량 밀리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가 오늘 선방합니다. 2.29%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 주가가 매매일 기준으로 3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올해 신차 및 해외 판매 확대로 경영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기도 현재 0.99%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부정받습니다. 현재 0.23% 밀리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 5.39%로 급등합니다. 서울반도체가 2분기부터 LED TV용 후면 광원 장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는 약보합권에서 소폭 조정을 받고요. 메가스터디도 약보합권에서 0.05%가량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태웅은 0.39% 소폭 오르고 있는 가운데 동서도 0.3% 밀리고 있고요. 다음도 0.1%가량 지금 현재는 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디프 신소재 오늘 3.04%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 1분기부터 신공장 가동에 따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서 증시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광밴드도 3.1%나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성광밴드 필리핀 원전 수출 기대감에 코스닥 원자력 테마주들 3일자는 오늘 초반에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CJ 쇼핑도 0.29%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네오이즈 게임즈도 1.32%가량 상승합니다.
차바이오인이 5%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성 희귀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동국 SNC도 오늘 현재 1.4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투어도 0.9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네오세미테크는 1.76%가량 밀리고 있고요. 현재 서브트럭터미널도 1.4% 밀립니다. GS홈쇼핑은 1.37%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코미팜이 1.87% 하락하고요. KDC와 성우하이텍 모두 약보합권에서 조정받습니다. 멜파스도 1.07%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BHI도 2.59% 좋은 흐름 보입니다. 상승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1.1%가량 조정받습니다. 현재 시각 평사는 1.14% 상승합니다. 코스닥 지금 현재 509.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혼조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증권의 원상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증시를 보면요. 증시 참여자들 이번 중국의 양회 또 출구 전략 등 중국의 경제 정책을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보합권에 유지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이 양해를 앞두고 있고요.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도 오늘 경기 선행지수 및 산업 생산 발표가 있습니다. 산업 생산과 경기 선행지수는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일단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발표되는 산업 생산 및 경기 선행지수 동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보합권에서 마감된 가운데 국내 증시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어제 외국인의 선의원물 매수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요? 또 오늘 또 시장에 변수 없을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세는 저희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결국 펀더멘털 및 경기 회복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 반전이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될 경기 선행지수 일단은 시장의 예상과 그리고 전망치를 반영한다고 하면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 구간에서는 코스피 지수도 어김없이 고점 대비 약 20% 정도의 조정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일단 이러한 흐름들, 즉 전체적인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국면을 살펴볼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추가적으로 유입되기보다는 하락 반전되거나 또는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발표되는 산업 생산 우리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로 20%가량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말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수 반등 시마다 주식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이 양해 이후에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긴축 정책의 시그널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스가 EU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전체적으로 동유럽 사태들도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이러한 잔재들이 언제든지 시장에 또다시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 반전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들의 둔화가 확인되는 현 구간에서는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서 다음 상승에 대비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늘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 우리 경기선행지수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요. 3월 5일에 예정된 이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전인대와 또 그리스 독일 총리의 회담인데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반등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중국의 전인대 같은 경우, 즉 양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 약 작년 10년의 경우 중 7번이 주가가 올랐던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긴축이라는 정책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강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큰 추세 선상에서 이미 기조 자체가 꺾이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파동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반등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 있어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봐라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종목별로 본다면요. 어제 대형주들이 장을 이끌었다고 보면은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 중소형주들이 키 맞추기식으로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미 조정을 겪은 중소형주나 또 테마주도 눈여겨볼 만할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까? 지금은 관심과
고 지켜볼 업종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 고평가 영역이 들어섰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긴 했지만 현재 가격 메리트상으로 부담이 느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종목을 찾을 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심스러운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오전장 0.31%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현재 0.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항생지수도 0.31% 상승합니다. 홍콩 H지수도 현재 0.48%가량 상승하고 있고 대만지수도 0.37% 올라갑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빨간불인데요. 베트남 지수도 0.6% 올라가고요. 싱가포르 지수도 0.06% 상승합니다. 호주 지수도 현재 0.7%가량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증시는 이 원자재 쪽 약세 영향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하며 출발을 했는데요. 이 전인대에서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면서 투자 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자세히 분위기 전해주시죠. 예, 상해 종합주가지수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지만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 보이면서 상해 종합주가지수 3,085포인트대 0.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치협의회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속에서 시장에서의 악재보다는 호재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전자제품 산업이 원활한 성장세를 이끌어 나간다는 언급 또한 나오면서 전자제품 업종 또한 강세장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보다 3.2%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전자제품 산업이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출량은 2008년 대비 12.88%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 이러한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모습 속에서도 전자제품 하향 정책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내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 속에서 전자제품 산업이 원활한 성장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PMI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2월 PMI가 거시 조정과 관련돼서 하락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중앙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급 준비를 상향 조정을 했었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요인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2월 PMI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가장 큰 요인이 춘절 요인에 따른 영향보다는 거시 정책에 따른 움직임, 또한 이제 대출의 빠른 상승세와 인플레이션 예측이 억제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시장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 기조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 지수 3,100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박스권 장세 기조는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치협을 시작으로 5일날 전국 인민대표자회의가 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보자면 이 양회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중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이번에는 양회 주요 예상 안건과 또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도 전해주시죠. 예, 지금 일단 양회, 즉 이제 정치협의회와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합쳐서 양회라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만큼 시장에서의 관심이 크게 몰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회 기간 동안 산업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농업, 그리고 제약, 의료기기, 재생에너지 같은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양회에서 원자보 총리가 꾸준히 언급했던 소비 촉진책을 더욱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주민 소비를 크게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과 함께 지금 금리 인상 행보 또한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회에서 발표하는 것이 올해 경제 정책의 주요 가이드라인이 되는 만큼 금리 인상 기조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정책 움직임에 따른 변동성의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양회가 끝난 이후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양회 이후에도 증시가 강한 상승을 이끌어 나갈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 글로벌 반도체 생산 증가 소식에 관련주들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장도 상승을 했는데요. 오전장 정리와 함께 오후장 전망도 전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0.31% 상승한 1253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서의 아시아 증시의 동반 강세 속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신용 매입 잔고가 3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면서 외국인과 개인들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저점을 찍고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0,000포인트 선에서의 강한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큰 폭의 하락보다는 행보장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 미주 시장 차 판매가 8.7%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10% 레벨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요타 자동차 판매량이 바닥을 찍고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1250선 내외의 혼조 장세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강한 흐름은 이어져 나가되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갈 만한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행보장의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장기 외채가 2,5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장기 대외채무는 2,520억 달러로 전년 말에 2,280억 달러보다 10.5% 늘어났고 연말 환율을 적용하면 293조 원으로 2.2% 증가했습니다. 장기 외채가 늘어난 이유는 국내 기관들이 자금 조달 수준으로 해외 증권 발행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기관의 채권을 집중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외채의 투자 자금도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 데다 만기가 집중되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가계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자 가구는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 중 소득보다 가계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의 비율은 28.3%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동향을 조사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 때 적자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로 크게 감소한 이유는 경제 위기로 소비를 줄인 가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주총회가 많은 3월을 맞아 은행권 사회인사들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의 사회이사 기준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거나 임기 등에서 제약을 받는 인사들이 바뀔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4대 지주회사와 자회사인 은행들의 사회이사 64명 중 3분의 1인 20명 정도가 이번에 사회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16명이 신임 사회이사로 교체되고 4명은 자리가 없어집니다. KB금융지주는 최근 전북은행장에 내정된 김한 이사, 이사회 의장이었던 조담 전남대 경제학 교수, 변보경 이사 등의 후임으로 3명의 사회이사를 신규 선임할 계획입니다. 신한금융지주도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사회이사 12명 중 4명을 교체하고 4명은 자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전 세계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OECD 30개국 회원국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1%로 2008년 11월 2.2% 이래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연초 전 세계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6%로 2008년 10월 11.9%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물가 상승률이 3.1%로 5번째로 높았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4.39포인트 상승하는 1619.51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1.45% 상승한 5포인트 상승하는 509.4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사주고 있지만 오늘 오후장은 조정이 예상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오후장 투자 전략 신중하게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